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는 애로사항들이 아주 산적해 있는 곳이 더러운 곳이 여기더라. 네, 연말이 되면 주변을 한번 둘러보게 됩니다. 조금은 소홀했을지도 모를 가족들을 챙기게 되고요. 또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은 없는지 둘러보게 되는데요. 아마 이런 마음은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가슴 따뜻한 연말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예, 훈훈해지는 소식들도 많이 들려오곤 하죠. 그렇다 보니 이맘때 들려오는 사건, 사고 소식들은 더욱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부산 경남 경마공원에서 기수로 일하던 문중원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네. 동료분들은 이것이 경마 운영 구조가 만들어낸 죽음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사건이 지금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제 국회에서 이 유가족들과 동료들이 마사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경마 운영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대체 뭐가 문제였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좀 쉽게 설명해 주겠습니까? 예,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심층 취재를 해봤고요. 네. 문중원 씨는 왜 죽음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분이 놓였던 상황을 가족분들과 동료분들의 목소리를 통해 들어봤습니다. 지난 4일 부산 경남 경마공원에서 문중원 기수의 죽음과 관련한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내 동료들을 보내야 됩니까? 부당한 지시 따르지 않으면 이 자리에는 유가족과 동료들 2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이들은 문중원 기수의 죽음이 갑질과 부조리가 부른 타살이라고 소리 높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윤중원 기수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지난달 29일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 문중원 기수. 41살의 나이로 가족들 곁을 떠났습니다. 네. 가족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겠습니다. 그렇죠. 빈소에서 문 기수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허점이 하나도 없는 그런 자식으로 해왔고 행동도 그렇게 했고 그렇게 저는 키웠다고 자부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거 상상 이런 공간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예상을. 2004년 6월에 데뷔한 문중원 기수는 데뷔 15년 차에 접어든 베테랑 기수였습니다. 지금까지 3,400번이 넘는 경주에 참여했고 우승 경력도 100회가 넘는데요. 그런데 열심히 기수 생활을 하던 그가 몇 해 전부터 기수 생활을 그만두고 조교사로 전향을 하려 했다고 합니다. 자기 위치는 기수라는 위치는 스포츠로 한다면 선수고 조교사는 감독 입장이고 그 세계가 억울하고 정말로 그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는 애로사항들이 아주 산적해 있는 곳이 더러운 곳이 여기더라 하는 거를 생활을 하면서 점점 가면서 아주 실망하는 그런 얘기는 늘상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기수라는 직업은 익숙한데요. 이 조교사라는 건 좀 낯선데요? 그렇죠. 이해를 돕기 위해 경마 시행 체계를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마사회, 마주,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가 각각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마주, 즉 말의 주인이 마사회 마주 등록과 출주 등록을 하면 경주마로 뛸 수 있는 말이 생깁니다. 마주는 경주마 위탁 계약을 통해 경주마 훈련과 관리, 경기 출전 등을 조교사에게 맡깁니다. 아, 네. 마사회로부터 면허를 교부받은 조교사들은 개인 사업자고요. 보통 20에서 40마리 정도의 말을 위탁 관리합니다. 이 말을 타는 사람이 바로 기수인데 기수 또한 마사회로부터 면허를 받은 개인 사업자고요. 조교사와는 기승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조교사는 말 관리를 위해 여러 명의 말 관리사들을 고용합니다. 지금부터 이 구조를 경마 피라미드라고 부르겠습니다. 예. 간단해 보이는 듯 하면서 또 복잡하기도 하네요. 예, 언뜻 들어서는 이해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이 안을 잘 들여다보면 분명한 갑을 관계가 존재합니다. 경마 피라미드 가장 아래에 기수와 말관리사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예, 이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항상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일반 사람들은 모르죠. 이 말 자체가 순한데도 위험한 동물이라고. 저도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2004. 주변 환경에 애들이 예민해서 비닐봉지가 휙 날아가도 날뛰거든요. 앞발 들고 뭐 갑자기 튀어나간다든지 뒷발을 차든지 어깨 나갈 수도 있고 허리는 나갈 수도 있고 심지어 뒷발 차면 이제 맞을 수도 있고. 지난주 공공운수 노조에서는 경마기수 노동건강 실태를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주관적인 건강 상태를 묻는 질문에 건강하다고 답한 사람이 5% 정도인 반면 건강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한 사람은 무려 61%에 달했습니다. 네. 이들은 육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심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다음 질문에서 스트레스 요인을 엿볼 수 있습니다. 조교사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58% 이상이 그렇다라고 답했고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고 답한 사람이 60%에 달했습니다. 이야, 높은 수치네요. 예. 그렇다면 기수들이 조교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렵게 전직 기수를 만나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말하려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예, 너무 많은데 본인이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기수가 변경이 돼요. 다른 사람들이 준다는 거죠. 계속 나올 거예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기 힘든 이 갑과 을의 구조가 계속 있어 왔다는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이 견고하게 만들어진 구조 속에서 아랫단에서 윗단으로 올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수로서의 한계를 느끼고 조교사로 전향을 하려 했던 고 문중원 기수. 하지만 끝내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가족들을 남겨둔 채 먼저 떠났습니다. 기수는 말만 잘 타면 된다, 저는 그 생각이었는데 아주 복잡한 구조 속에 놓여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걸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경마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기수나 말 관리사는 가장 아랫단에 위치를 하는 거고요. 또 그 구조 안에서 갑과 을의 관계가 지금 형성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취재하면서 만났던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기수든 말 관리사든 최종 목표는 결국 조교사다라는 최종 목표는? 말씀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조교사로 전향하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네. 우선 기수나 말 관리사로 일정 정도의 경력과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고요. 그 뒤에 조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 문중원 기수는 이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건가요? 아닙니다. 문기수 같은 경우에는 네. 2015년에 이미 조교사 자격을 취득하셨는데요. 네. 그러나 지금까지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실제 조교사로서의 활동은 한 번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4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했다. 사실 자격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활동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게요. 예. 조교사라는 게 문기수의 아버지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포츠에 비유하면 감독 같은 건데요. 이 경마 경기다 보니까 선수인 기수도 있어야 하고 이 경주마도 있어야겠죠. 예. 그리고 이 경주마를 관리할 수 있는 장소도 필요하고요. 네. 그 경주마들을 관리하는 장소를 마방이라고 부릅니다. 마방을 그냥 뭐 마국간 이 정도 생각해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예. 마사회로부터 마국간, 이 마방을 대여받아야만 실제로 경마장 안에서 조교사로 활동할 수가 있는데요. 네. 문기수는 이 마방을 대여받지 못했던 겁니다. 아, 왜 그랬을까요? 그 억울한 마음을 유서에 남기셨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네. 문중원 기수가 생전에 생활했던 기수 숙소를 찾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네요. 네, 방 안 곳곳에는 문중원 기수의 흔적들이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있더라고요. 선진 경마를 배워 조교사 활동을 하겠다며 호주와 영국, 일본 등으로 연수까지 다녔다는 문중원 기수. 하지만 끝내 올해 달력의 마지막 장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이곳에서 생을 마감하기 전 이렇게 동료의 숙소 앞에
유서 3장의 복사본을 남기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네. 컴퓨터로 작성한 3장의 유서에는 그동안의 힘들었던 생활과 마사회에 대한 불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서 마지막 장에는 자필로 마사회를 믿을 수 없어 복사본을 남긴다고 적었습니다. 이 유서에 등장하는 고광용 씨를 만나봤습니다. 유서 복사본의 강용영이라는 사람이 접니다. 혹시나 마사의 엑스놈들은 믿을 수 없으니 이거 발견하게 되면 강용영 전해주라 이렇게 하면서 그만큼 많이 아는데, 팀장으로 일했을 때 저희 집에 처음으로 온 기수가 문중원 기수였고, 말에 대든 무슨 사회생활이 됐든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 달게 받고 진짜 그걸 2번 다시 반복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진짜 멋있는 친구였어요. 좋은데 가라. 이 말도 죽었어요. 근데 이 말도 참 좋은 말이었고 주머니랑 비슷한 말이었어요. 내성적이다가 말도 성깔이 있거든요. 잘도 순한 말이고. 유서를 보셨을 때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죽기 전에 마지막 남기는 게 유서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가족일 거예요. 근데 주머니 유서는 충격이었죠. 지금도 소름이 돋는데, 아무리 노력을 하고 진짜 부단히 애를 써도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걸 느껴버리고 아마 논 것 같은데, 그 유서 내용은 저는 솔직히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고 문중원 기수는 유서를 통해 조교사 개업 심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교사로 활동할 수 있는 마방, 즉 마국관을 얻는 데 있어서 마사의 내부인 간의 친분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마사회는 마사 대부 심사를 통해 조교사에게 마방을 배정하는데요. 네. 이 마방을 배정받아야 말과 기술을 운영할 수 있고 경마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사 대부 심사에 합격해야 조교사로 개업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심사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이루어집니다. 경주마 확보 등이 조건인 정량평가는 대부분 만점을 받고요. 당락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 정성평가, 즉 면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심사 때만 되면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돈다고 합니다. 무슨 소문이요? 이미 매진자가 정해져 있다. 이건 무슨 짜고 치는 고수들이다. 이미 소문을 다 들었고요. 이미 알고도 있었고. 조교사 개업 심사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는 꾸준히 있어 왔다고 합니다. 특히 면접은 평가 항목이 추상적인 데다 구체적인 채점 기준이 없는 게 문제인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심지어는 심사자와의 친분이 당락을 결정한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조교사 자리 하나를 놓고 마사의 내부인과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또 한 명, 2사람의 이름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논란을 더욱 증폭시킨 건 신규 개업 조교사 선발 결과입니다. 필요한 인원만큼만 충원하던 보통 때와 달리 차순위 예비자를 뽑은 겁니다. 예비자요? 그럼 소문이 돌았던 2사람이 다 이름을 올린 건가요? 예, 맞습니다. 사람들을 만나 이 예비 발탁이 무엇인지 여쭤봤습니다. 그 예비 발탁이라는 게 이전에도 있었던 제도인가요?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그것도 공지로 확인해서 봤지, 단 한 번도 공고문이나 어떤 마사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전에 이야기 나온 적도 없습니다. 예비 발탁은 저도 올해 처음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비 발탁 얘기 듣고 저도 많이 허무했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대해 마사회는 어떤 입장일까? 먼저 예비 발탁 제도를 갑자기 도입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계획 수립하고 공고 내고 준비하고 하는데, 그리고 개업까지 최소한 2, 3개월의 텀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런 예비 제도를 한 명을 두면 부정기적인 결혼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가 가능하겠다. 그리고 예비 선발된 조교사는 그동안에 사업 구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신규 조교사가 들어와서 다른 기존의 조교사들과의 경쟁에서 연착륙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제도를 부활을 시킨 것이고요. 긍정적인 효과가 꽤 커 보이죠. 네. 그런데 취재 결과 부산 경남 경마공원에서 이전에 예비 발탁을 한 경우는 지난 2007년에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마사회 측은 면접 과정에서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는데요.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외부 인원을 초빙해서 면접 평가에 같이 참여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자문 변호사와 그다음에 국립대학교 교수님을 초빙을 해서 심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번 취재 과정에서 면접 분위기에 대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건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마사에 안 좋게 찍힌 사람이 시험에 들어가면은 길게는 30분 동안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결국에는 그게 그 사람을 붙일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아부를 했다든지 뭐 청탁이 들어왔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이 면접을 들어가면은 뭐 밥은 잘 먹냐, 애들은 잘 크냐, 나중에 시간 되면 골프나 한번 치러 가자 라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게 면접이에요? 네. 이 마사회 주장처럼 뭐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뭐 심사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심사표 이런 걸 공개하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예, 저도 요청을 해봤는데요. 예. 마사회 측에서는 어쨌든 이미 경찰에서 수사 중인 상황이고 자기들은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 심사 내용이나 채점표는 개인 정보들이 담겨 있는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언론에는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더라고요. 네. 개인 신상이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다. 참 해명이 좀 답답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사건이 말입니다. 그 조교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그 마방 심사에서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그 점에서 상심해서 목숨을 끊었다라고 단정하기에는 그 전에 또 숨겨진 죽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부산 경남 경마공원에서만 이번까지 7명의 목숨이 사라졌습니다. 7명이요? 예. 문종원 기수 개인의 죽음으로만 단순할 수 없는 이유는 네. 이 경마공원 내의 피라미드, 이 구조적인 문제를 봐야 하는데요. 계속해서 지적되는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마필 관리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마필 관리사가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부산의 경마공원에서 기수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부산 경남 경마공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기수 4명, 말 관리사 3명, 총 7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데요. 네. 그들이 떠나면서 남긴 마지막 유서 내용들을 모아봤습니다. 목숨을 바치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겠냐. 이런 글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예, 이들의 화살은 모두 마사회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경마 피라미드에서 마사회는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까요? 조교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마방. 그 결정권은 마사회가 갖고 있거든요. 평가를 해서 분기별로 마방을 회수하거나 뭐 더 주거나 이런 게 있고. 마사회는 이들이 개인 사업자이며 마사회와 갑을 관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왔는데요. 이 마방 앞에서 조교사는 사실상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네요. 마사회는 마방 대부 심사를 주관합니다. 마방 임대를 회수하는 것도 마사회의 권한이고요. 마방을 주기도 하고 회수할 수도 있는 권한, 이를 통해 마사회가 조교사를 관리할 수 있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죠. 경마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서 기수나 말관리사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여지도 있습니다. 네. 기수 같은 경우에는 마사회에서 경주 중에 이제 기수들이 할 수 있는 채찍 사용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서 제재를 줄 수 있어요.
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뭐 조교 승인, 조교부, 조교사 이 패턴을 이렇게 가야 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마사회가 기수, 조교사 마방 운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조사에 참여한 기수의 55% 가까이가 최고점을 줬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8점 이상을 따지면 거의 90%인데요. 마사회는 여기에 대한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2년 전에 두 분이 선진 경마로 빨리 진입을 하기 위해서 경쟁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운영을 해온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년 전에 두 분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을 때도 협의체를 만들어서 뭐 관리사분들의 고용의 안정성, 그 다음에 경쟁의 완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 약속을 했고 저희는 성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말관리사 두 분이 세상을 떠난 이후 마사회와 조교사 그리고 노조 3자가 도장을 찍은 합의서입니다. 말관리사의 고용 승계와 고용 안정이 합의서의 중심 내용인데요. 말관리사가 최대한 고용 승계를 받을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는 마사회의 약속, 과연 지켜지고 있을까요? 세계 조가 임시로 마방이 문을 닫았습니다. 몇 개월 전지 조교사가. 거기에 대한 관리사들이 전부 다 고용 안정을 분명히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몇 명이 일을 못하고 백수처럼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사회에서 직접 나서주는 건 없죠. 개인이 다 알아서 가야 되는 상황이고 마사회는 거의 방관 수준이죠. 이 화려한 경마 경기 뒤편으로 기수와 말관리사들의 죽음의 레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견고한 경마 피라미드를 허물어야 한다는 외침, 죽음의 레이스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외침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장래가 있습니까? 그런 다단계 구조 속에서 실제로 일하고 있는 기수와 관리사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 이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도 개선에 있어서 문을 열어놓고 지금 현재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마주, 기수, 관리사, 조교사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회사에서는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엄정한 책임을 질 거고요. 그렇게 될 겁니다. 마사회는 방관자다. 이 말이 저는 좀 기억에 남는데요. 사실 2년 전에 합의한 내용도 아직 뭐 지켜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뭐 대책을 마련하겠다, 뭐 이런 해명들이 전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예, 제가 취재하면서 만났던 마사회 측 사람들이 가장 강조한 것이 네. 기수와 조교사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마사회와의 채용 관계에 있지 않다, 갑을 관계가 아니다 이런 말이었거든요. 네. 이 여러 가지 권한은 마사회가 실제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 이런 법적 책임이 없는 구조가 지금의 경마 피라미드입니다. 네. 이 구조 속에서 벌써 7명이나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구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이런 사건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건 결국 마사회뿐이거든요. 네. 지금처럼 채용 관계는 아니지만 책임은 느끼고 대책 마련을 하겠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다시는 누군가 이런 억울한 죽음이 탄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억울한 죽음의 마음이 많이 아픈데 참 많이 꼬여 있는 것 같습니다. 복잡하기도 하고 참 어려운데 또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취재에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무엇보다도 일단 구조 자체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전달해 드리기 위한 고민도 많았고요. 네. 취재 과정에서 가장 크게 느낀 감정은 저는 부끄러움이었는데요. 부끄러움이요? 예. 예. 인터뷰 도중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7명의 죽음까지 온 데에는 언론사들의 책임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네.
사건이 있을 때만, 화제가 될 때만 짧은 기간 관심을 반짝 가지다가 네. 그 후에는 어떤 문제들이 개선되고 있는지, 반복되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한 취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는 꼭 후속 취재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사반점이 꾸준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꼭 후속 취재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엄정민 PD 한 주도 고생 많았습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성탄절을 맞아 80년대 여성분들과 함께하는 2019 여성 공감 토크쇼 선물이 방송됩니다. 참여 방법이 아래에 나가고 있죠.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네, 시사반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